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인데요. 네. 지금 오늘 강혜경 씨가 간 건 5번째 소환 조사예요.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 그 전에 4번 벌써 검찰 소환을 받았고요. 예, 압수수색도 다 당했고요. 여기에 이제 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명태균 씨랑 이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은 피의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데 강혜경 씨를 제일 많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료는 다 이미 5월달에 다 제출이 다 됐고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통화 자동 녹음이기 때문에 2만 7천 콜 정도가 더 이미 이제 검찰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 명태균 씨가 쓰던 PC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요. 압수수색이 되어 있고 명태균 씨가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던 핸드폰도 다 이미 거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들이 다 끝났을 텐데 사실은 지금 5월 달에 이미 끝났는데 지금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6개월 넘도록 5개월, 6개월 되도록 사실은 그동안에는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강혜경 씨가 이 사건을 조금 크게 내가 좀 정말로 양심적으로 고백하겠다, 자백하겠다 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검사 2명을 다시 투입했다 이러는데 문제는 창원지검장이 지금 지난번에 법사위 국감도 하긴 했는데 창원지검장이 엄청 친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이제 댓글로도 그 윤석열 총장님 지지합니다. 뭐 그분은 징계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댓글도 막 자기네끼리 쓰고 엄청나게 그래서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강혜경 씨를 오늘 또 불렀을까? 게다가 강혜경 씨는 사실은 법사위 국감을 갔다 와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어제 누워있는데 인터뷰도 못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나오라고 갑자기 아침 10시에 나오라고 부른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당한 그렇게 건가요? 되면 현실적으로 이분이 사실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공익제보자 그 보호위원회에 있는 전담 변호사님이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강혜경 씨가 혼자 들어간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혼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나는 대통령 부부와 나눈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자료도 있고 캡처도 있고 체리따봉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예. 나 그 2,000장 있다. 너 이거 니네 뒤집어질 만한 거 중요한 거 200장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맨날 방송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아니 예전에 명태균 씨 압수수색 해놓고 왜 명태균 씨는 저렇게 많은 자료를 아직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한 달 만에 탄핵시킬 수 있고 뭐 하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친윤 검사장이 있는 그 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예. 명태균 씨의 PC나 이런 거에 속에 들어있는 명태균 씨가 지금 말하는 2,000장이나 200개의 그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준 격이 아닐까 나는 그 걱정을 사실은 하는 거고 그래서 강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하나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뭐 잘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창원지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그래서 있는 건데 강혜경 씨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같이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혼자 들어가서 또 용감하게 혼자서 이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지금 그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도대체 누가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의뢰를 다 했느냐 여론조사를 시켰느냐 그러니까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자기는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명의상 소유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제 누가 좌지우지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밝혀야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한 그 PNL이라고 하는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거기에 관여된 자들이 누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이 있었다고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연 그 당시의 선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건 이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11월 1일에는 운영위 국감에서 새롭게 공개할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11월 1일 날 제가 밝히고 싶은 거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고 소유자가 누구였고 좌지우지한 사람 그 의사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강경혁 씨 말고 다른 제보자도 있어요. 다른 중요한 또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증거도 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분도 같이 그쪽에 좀 나오시라고 제가 좀 설득하는 중이에요. 추가
추가증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그분이 아직 말씀이시네요. 결심 안 했기 때문에 예. 아직은 확정을 못 해서 제가 지금 말은 못 하고요.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분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억울하죠. 결심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왜냐면 다 아니신 거죠? 덮었었으니까. 명태균 씨랑 김영선 씨 때문에 사실은 덮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하면 밝혀야 된다. 지금 강혜경 혼자 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도 너무 지금 힘들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시고 계시는데. 심장이 갑니다. 네, 저 노영희 변호사님도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겪어본 예. 명태균 씨 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저는 명태균 씨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강혜경 씨도 그날 진술을 증언했지만 명태균 씨가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물론 이제 자기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관계가 있다는 걸 과시하는 성격은 있는 것 같지만 막 그렇게 허황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강혜경 씨가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제 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를 자기가 김종대에 대해서 막 김종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자기가 해가지고 갖고 가요. 오. 김종대가 뭔가 이제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김종대한테 딱 갖다 주면서 당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당신을 이 역에서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준대요. 그러면은 김종대 의원이 처음엔 이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별로 신뢰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번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뭔가 이게 계속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에 접근했을 때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다가 돈을 안 받았대잖아.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혼자 해버린 거야. 혼자. 그래놓고는 갖다 주면서 점점 이렇게 퍼센테이지 오르게 하고 좋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서 이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나는 강혜경 씨를 참 좋아했다. 근데 나보고 강혜경 씨를 도와줘라. 막 이러면서 사실 나쁜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 주머니를 돈 챙기지도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예컨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거 조사를 자기가 했다고 치더라도 그 비용은 이 사람이 이제 못 받았겠지. 예.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겠지. 예. 나는 열심히 해서 갖다가 바치긴 하겠지. 그러면 이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비용은 다른 사람이 여기다 대서 갖다 주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무슨 이득이 있죠? 내가 명태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떳떳한 거야. 나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별별 말을 다 하고 돌아다녔어. 근데 자기가 재산적으로 이득을 못 얻을 것 같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막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이 말을 바꾸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어 이 사람이. 말이 바뀌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자기 육성으로 나온 말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이 인터뷰하면 이 말하고 저 인터뷰하면 저 말하고. 근데 이 상황이 터지고 나니 결국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 김영선 의원이 자기 돈 안 들이고 선거 치르다가 이 모양 꼴에 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다 뒤집어 보면. 그래서 저는 김영선 의원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명태균 씨는 자승자박이 돼요. 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고 자기께 자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 계속 물귀신처럼 잡아 끌고 네.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살려주든지 너랑 나랑 같이 죽든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혜경이라는 사람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고 본인의 육성으로 나온 말도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설명할 논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CBS에서 인터뷰하면서도 맞아 김영선이가 그 여론조사 비용은 김영선이가 됐어 이런 얘기를 자기가 막 자백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진실을 밝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되게 이거는 네. 불안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명태균 씨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